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영업용 번호판만 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예. 그거는 고객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예. 복잡한 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나중에 뭐냐면은 그 부분을 예.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 고객 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층들이 있는데 전국에 다 포진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판매를 했을 때 일단 제일 거래를 잘 하는 방법은 예. 이렇게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겁니다. 예. 받고 거래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제 그걸 노리는 타겟층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 편하잖아요.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또 거래도 했고 또 기존에 거래를 할 때 불편사항이 그나마 없으니까 뭡니까? 원만하게 또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더 받고 싶은 부분이 당연한 이치고 그냥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아무리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좀 이래저래 좀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뭐 더 많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래를 원만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영업용 번호판을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있으면은 양수인이라고 그러죠. 사시는 확정이 되면은 지방에 예를 들어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비자분이 내가 차를 갖다 계속 써야 돼. 써야 된다고 하면은 하루라도 내가 시간 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지방 차량 등록 사업소까지 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차는 내가 굳이 그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은 매도용 인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인감은 일반용이지 않습니까? 일반용. 이게 일반용과 매도용이 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은 잘 모릅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이 매도용에다가 인적사항을 기록을 하게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나중에 매수인이 확정이 되면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용 번호판 앞뒤 번호판을 탈거를 하셔서 떼서 매도용 인감하고 같이 등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등기로 이쪽으로. 그러면 그걸 우리 행정사분이 두 분이 계시는 전화가 갈 겁니다. 가면은 그 부분을 이제 뭐 빨리 할 경우에는 버스로 보낸다든지 뭐 돈을 들이면은 킥으로 보낸다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태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좀 어려운 부분은 앞 번호판은 띄기는 좋아요. 지금 이게 연식이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자, 이거는 번호판이 잘 떨어질 겁니다. 뒷번호에는 봉인이 들어간다고. 봉인에 보면은 거기에 핀이 꼽혀 있다고. 봉인에.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좀 불편해. 띄기가. 그래서 프라이어로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그건 하는 사람 이야기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화가 확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봉인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떼는 방법이 있는데 정 안 되면은 자동차 등록사업소라든지 그 카센터 가면은 좀 뛰돌아가면 살짝 띄줍니다. 근데 내가 움직일 때는 번호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짝 띄가지고 살짝 채우고 갔다가 거기서 띄면 되잖아요. 자, 그때 번호판은 접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냥 번호판을 조금 이렇게 뭐 발로 밟아서 접어서 해도 됩니다. 보내도 됩니다.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차량은 안 움직이고 번호판만 와서 이전 등록을 했다가 그 사는 사람 앞으로 이전 등록을 했다가 다시 흰 번호판으로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시 번호판을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근데 내가 인근 서울이나 경기도에 차가 판매가 됐어. 그러면 내가 일정을 잡았어. 그때 가시면 돼. 그리고 가는 거 안 가는 거는 택일사항입니다. 근데 가가지고 뭐 시간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가시면은 그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노란 번호판을 탈거를 해서 흰 남발을 달아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일 경우에는 내가 아니 거기 뭐 담당이 오시나 아니면 가죠. 다 갑니다. 다 이제 고객님 밑에 그 번호만 다 달아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번호판만 팔 경우에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예, 지방일 경우에는 그렇죠. 지방에 갈 때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예. 안 그렇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까지. 그런데 내가 차를 계속 써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든지 돈을 들이든지. 예. 그죠? 버스편으로 보내든지. 버스편으로 보내면 거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버스편에서 그 버스가 도착하면 그 사람들도 찾아서 이전 등록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예,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 모든 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좀 많이 들이느냐, 뭐 적게 들이느냐 예. 그런 차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1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동안 뭐 어떻게 뭐 화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주로 하는 게 좀 있었고 어떤 게 있었죠? 어떤 거? 이제 본래 하던 뭐 가구 쪽으로 주로 예. 했고요. 이번에 이제 서브로 좀 하려고 한 거예요. 아 원래 가구를 하셨습니까? 예. 가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구를 갖다 배송하는 이런 예, 걸 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남는 부분이 예, 있어서 하고 이제 또 한번 해보면서 이제 해봐야 이제 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차원으로 했었죠. 그럼 지금 어차피 가구부에서 고정 일자리는 있잖아요. 예, 지금 약간 좀 프리하게 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어떨 때 하면 되겠다. 뭐 그런 감 잡는 거였죠. 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간적인 그런 거나. 예. 다음에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또 하면 뭐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예. 그럼 그 가구 배송을 하는데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본사가 있고. 예, 지금 여러 군데 하거든요. 지금 프리 인상으로. 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 아는 사람이 좀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죠. 오더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이제 가서 이제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이죠. 옛날에는 좀 고정 위주로 하다가 지금 약간 좀 시간 좀 가질 나이도 있고. 필요해가지고 예. 그 시간을 좀 가져봤죠.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예.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었죠. 지금 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는 어떻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안 좋죠. 그죠, 그지.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좀 위축돼 있고 그렇죠. 가구도 아무래도 이제 뭐 이사를 많이 한다든지, 예, 뭐 결혼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구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줄어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상식선에서 본다 하더라도 예. 그렇잖아요. 근데 가구 일을 하면 뒤에 되면 리프트가 달려 있습니까? 리프트? 지금 차에 뭐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근데 가구는 보통 리프트 안 해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그리고 실수? 일반 가구로. 그게 다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있으면 불편하죠, 오히려. 리프트가 있으면은 네, 오히려. 왜냐면 뭐 자주 빼고 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언제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하여튼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다 방식이 있어요. 근데 큰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어요? 그걸? 지게차로 실어줍니까? 뭐 2명이 사든지 아주 큰 거면.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처음 할 때는 또 조립 나눠져 있고 이러니까 부분들이 뭐 아주 큰 거면 뭐 2명이 되겠지만 리프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안 해요. 리프트를 불편해서. 그렇구나. 예, 가구는 가구는 항상 큰 가구 큰 뭐 기계나 뭐 전자제품 이런 거 위주로 하는 사람 그거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뭐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예. 뭐 굳이 뭐 불편해서 움직일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개인 화물에 대해서 일단 접해 보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죠. 접해 보셨잖아요. 직접 해봐야 또 좀 그죠? 이제 느낌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 이제 우리가 지금 50 중반 맞지 예. 않습니까? 물론 제가 70년생이라고 저번에 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개인 화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분들이 크게 뭐 지장 없고 뭐 어느 정도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시간 좀 가지고 싶은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화물 일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슨 모든 일이 마찬가지시면 다른 만만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화물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지만 잘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우리가 지금 뭐 80세, 100세 인생을 산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건 뭐 크게 네. 크게 나이 상관이 없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단직종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 화물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은 사회를 이제 정리퇴직하고 나면은 우리가 기술직 같은 경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직이 아닌 이제 예.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랬을 때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데미지를 많이 입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개인 화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예. 물론 돈을 딱 보면은 참 그게 만만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근데 사회를 아는 시각으로 본다면은 물론 이걸 잘 적응을 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사회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화물을 하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통 55세에서 60 정도 되면 거의 정년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삶도 길잖아요. 그 긴 삶을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참 이런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잘 맞으시는 분들은 네. 이제 운전을 하기 좋아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 이렇게 약간 뭐 여행하는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맞으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네.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다시 또 저를 이렇게 찾아주신 계기는 뭡니까, 그래? 다시 이렇게 찾아주시고. 아니 뭐 제일 신뢰가 가니까 그런 거죠. 뭐. 물론 판매를 하실 때 다 그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예.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하여튼 감사하고 뭐 저는 뭐 항상 그러면 100% 책임을 지잖아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확고한 뭐 미지근하게 이런 것보다는 예.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가야만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제가 마무리 잘 하도록 할게요.